예, 안녕하세요. 예, 생애 시각 기능 교정과 관리 3주차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안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저 따라오시고요. 대표적인 안과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까도 이제 쭉 백내장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 카타락트라고 씁니다. 용어를. 그래서 백내장 안에 내부에 백태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백내장이라고 이래 명명이 됐고요. 시야가 흐리고 뿌옇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육안상 눈 안에 백태가 낀 것 같다 해서 백내장을 명명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 백내장이에요. 노인 수술 1위가 뭐냐 하면은 백내장이에요. 백내장. 그 노화로 인해서 자외선에 의해서 외상과 당뇨, 스테로이드 친구 얘기 드렸죠. 젊은 친구들에서 거의 젊은 층에서 이게 발생 안 하는데 이런 스테로이드 약물로 인해서 생기는 거, 그리고 외상에 의한 것도 이것도 충분히 젊은 층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그 외에는 노화, 자외선, 당뇨, 이제 어느 정도 좀 나이대가 있는 노년층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질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내장 환자는 수정체의 혼탁으로 인해서 망막에 맺히는 상이 흐려져서 시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구의 단면들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바깥쪽에서 이렇게 광선이 쭉 외계의 광선이 들어오는데 수정체가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뿌얘진다 그러면은 광선이 들어오다가 여기서 다 막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반사돼서 튀겨 나간다든지. 그래서 여기 안에까지 와서 황반에 정확하게 초점이 맺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것을 백내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술은 여기에 이제 혼탁되어 있는 이 백내장을 꺼내고요. 요 수정체 혼탁되어 있는 혼탁 물질을 다 꺼내버리고요. 여기다가 렌즈를 심어요. 인공적으로 만든 인공 수정체 렌즈를 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술을 마치게 되는데, 사실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백내장 같은 경우 백내장으로 실명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나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이제 선진 의료 기술 서비스가 돼 있는 국가에서는 백내장으로 실명한 사람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나온다 그러면 거의 그 해에 학술 대회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사례 발표할 정도로 굉장히 극히 드문 경우예요. 백내장으로 실명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발생은 굉장히 많이 해요. 발생 굉장히 많이 하고 가장 또 흔한 질환이고요. 노인 수술 1위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크게 걱정할 건 없다. 거의 이제 실명까지 가고 뭐 그런 경우는 없고, 시간대 딱 됐을 때 백내장이 어느 정도 성숙 백내장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좀 백내장이 좀 익었을 때 수술 딱 하게 되면은 효과는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이 백내장 다음 장 볼게요. 시야가 흐리고 뿌옇다. 충혈 통증의 자각 증상이 없고 사물이 흐려 보이는 증상. 충혈과 통증이 없다라는 거, 이게 없다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흐려 보이는 그 증상만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돼요. 아프거나 이런 증상은 없어요. 왜냐? 수정체는 무신경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어떤 백내장이 발생했다 해도 몰라요. 그리고 사물이 흐려 보이는 증상도 있잖아요. 본인이 이제 심각해지면 사실 가지, 우리 눈이 천천히 시력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눈이 천천히 시력이 떨어지면 본인이 시력 떨어진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과 검진, 안과 병원에 가면은 뭐 1년에 한 번 정기 검진. 이게 이제 성인 대상으로. 그리고 청소년은 보통 1년에 2번을 권장하죠. 시력이 좀 바뀔 확률이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성인은 보통 1년에 한 번 검진을 이렇게 요하는데, 이렇게 우리 눈에는 무신경 조직이 좀 있어요. 어떻고 우리가 병원을 아파야 가고 어떤 증상이 있어야 딱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극 증상이 없고 신경이 없는 조직이 어떤 탈이 났는지 안 났는지 알려면은 1년에 한번 그냥 의무적으로 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볼까요? 수정체는 물 65%, 단백질 35%에서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다. 그래서 외부의 자외선으로 쉽게 단백질이 변성된다. 왜? 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광선에 의해서 오염되기가 변성되기가 굉장히 좋아요. 자외선이 요 수정체까지는 잘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단백질이 변성된다. 그래서 아까 또 계속 얘기를 많이 들었죠. 자외선 차단 안경으로 자외선 누적을 방지하자. 특히 어릴 적에 잘 관리하자. 어릴 적에 자외선 차단 그런 시스템이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다. 10대 때 거의 평생 사는데 자외선의 50%는 10대 때 거의 다 받는다. 라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실제로 이 이제 CT 사진은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AS-OCT 그런 사진 그 이제 촬영 기술로 이제 찍은 건데 실제로 이렇게 이제 정말 수정체 안에 이런 백태가 생기게 돼요. 이런 식으로 백태가 생기게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지금 지금 이게 AS-OCT가 아니라 펜타캠이라는 기기예요. 실수. 자, 펜타캠이라는 요 기기로 이렇게 찍게 되면은 실제로 여기 부위에 얼마만큼 혼탁이 생겼는지 그 혼탁 지수가 나와요. 수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과거에 제가 요걸로도 또 이제 그 객관적인 수정체 상태, 객관적인 백내장 환자의 그런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논문을 과거에 쓴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이 수치가 웬만한 수치가 다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이 기기를 활용하면은 그래가지고 그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그 범위도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가운데 좀 많이 생기고요. 핵백내장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피질 요 껍데기 부분에 또 생기는 것을 이제 피질 백내장이라고 얘기하고 후방부에 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가운데 핵 부분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집에서 만약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백내장 좀 의심해야 돼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계속해서 이제 안경을 쓰신 분이에요. 근시 때문에 저처럼 근시 때문에 안경을 계속 쓰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제 안경을 벗고도 멀리가 잘 보인다. 안경을 벗고도 잘 보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안경을 벗고도 잘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눈 내부에 아니 근시가 아니라 저기 노안 얘기 잘못했네요. 노안으로 인해서 내가 돋보기를 쓰시는데 돋보기를 쓰는데 그러면은 이제 내 눈의 디옵터가 낮은 거죠. 디옵터를 올리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도 낮은 눈이 노안이잖아요. 그래서 돋보기 플러스 도수를 쓰게 되는데 돋보기를 벗고도 가까운 데가 이게 잘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돋보기 벗고도 잘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뭘 의심하냐? 백내장 의심해야 돼요. 백내장 의심해야 돼. 백내장. 돋보기 벗고도 잘 보인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 눈에 디옵터가 높아진 거예요. 내 눈에 디옵터가 높아진 거예요. 도수가 높아진 거예요. 도수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좀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백내장 전조 그 초기 단계에서 눈 내부 요 부분에 디옵터가 높아져요. 물이 많이 들어차고 되면서. 그 이제 팽대백내장이라고 하는데 물이 많이 들어차고 그때 이제 용적이 커지게 되면서 도수가 좀 높아져가지고 돋보기 벗고도 잘 보인다. 나 눈이 요즘 좋아졌어. 내 눈이 요즘 좋아졌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백내장을 의심하면 돼요. 제가 몇 살에 그 시력이 완성된다 그랬죠? 7살에 시력이 완성된다 그랬죠? 7살에 시력이 완성돼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0.9예요. 그럼 죽을 때까지 0.9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시력이. 그때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1.2가 된다. 1.5가 된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 시력이 그냥 고정된 그 시력으로 죽을 때까지 쭉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쭉 가는 건데 갑자기 시력이 좋았다? 뭐 가까운 데 보는 시력이 좋았다? 돋보기 벗고서 이렇게 좋았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의 이제 백내장 의심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상이 백내장 얘기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보통은 우리가 어둡고 깜깜한 데서 시력이랑 낮에 지금 이런 낮에 아니면 불이 다 켜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시력이랑 비교하면은 주간 시력이라 그러죠. 그걸 주간 시력. 그리고 야간 시력, 야간 시력이라 그러죠. 밤에 어두운 데서 보는 시력. 보통은 주간 시력이 더 좋아요. 그렇죠? 근데 백내장이 있으신 분은 야간 시력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밤에 오히려 더 시력이 더 잘 나오는데 좋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세요. 가운데 지금 여기에 핵백내장이 생겼어요. 여기 많이 혼탁돼 있어요. 여기 많이 혼탁돼 있는데 밤에는 홍채가 열려요. 홍채가 이렇게 열리면서 홍채가 많이 열리고 낮에는 홍채가 좀 많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홍채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닫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혼탁 부위 위주로 광선이 지나가게 되겠죠. 혼탁 부위 위주로 지나가게 되겠죠. 근데 밤에는 어때요? 밤에는 홍채가 많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혼탁 부위를 지나서 그 주변부로 광선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더 잘 보인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간 시력이 더 좋아야 되는데 야간 시력이 밤에 오히려 더 잘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가운데쯤에 핵백내장 수정체가 혼탁이 됐구나. 병원 가보셔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판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백내장을 쭉 봤고요. 자, 녹내장 한번 보게요. 녹내장, 글라우코마라고 얘기하고 얘는 키워드가 소리 없는 시야도둑이라 그래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이제 망막의 병인데 망막에는 지각 신경세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느껴요. 내가 1년에 한 번 성인들 검사를 권장을 하는 게 우리 눈에는 신경세포가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픔, 통증 이런 거를 이제 못 느끼면서 병이 진행되는 그런 아주 진짜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꼭 이제 내가 어떤 증상이 없더라도 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좀 해보는 게 좋아요. 소리 없는 시야 도둑이라 그래요. 시야가 점점 조금씩 줄어들어요. 근데 시야가 조금씩 줄어들면 내가 절대 못 느껴요. 특히나 우리는 눈을 두 개를 쓰잖아요. 눈을 두 개를 쓰기 때문에 시신경이 손상이 돼서 시야가 좁아진다. 그거를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느끼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녹내장은 이제 과거부터 정의가 눈 내부의 압력 상승으로 안압이 높아져서 시신경이 손상돼서 시야가 좁아져서 나중에 실명하는 질환을 녹내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거에 드라마에 보면은 녹내장이에요 하면서 울어요. 이제 실명된다고. 세상 이제 못 보게 된다고. 약간 이게 이런 이제 어떤 그 이제 키워드로 비련의 여주인공이 녹내장에 걸려서 실명하게 되고 이제 앞을 못 보게 돼. 사랑하는 사람 못 보게 되고 막 그런 소재로 많이 쓰였는데 실제로 요즘에 현실적으로 딱 봤을 때 녹내장은 미리만 알면은 실명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안압을 잘 조정할 수 있게끔 좋은 약물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약물로 조정이 안 되더라도 또 수술적인 처치를 또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정말 병원이랑 너무 몇십 년간 담 쌓고서 병원을 안 가게 되면은 이게 대부분 녹내장이 증상이 없이 무증상인 경우 되게 많고요. 내가 이제 뭔가 시야가 좀 좁아진 것 같아 하고 병원 가면 말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안 좋은 게 원인을 몰라요. 왜 그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녹내장 때문이라도 우리는 좀 그래도 뭐 한 1년, 2년에 한 번은 그래도 병원 가서 안압을 체크하고 안압 체크하는데 기기 가지고 체크하는데 한 10초면 돼. 10초면. 능숙한 검사자 만나서 체크를 하게 되면은 10초면은 안압을 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압이 정상 범위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내 안압이 너무 높아서 시신경을 막 누르는 상황인지 그거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이제 그런 거 이제 눈 검진을 게을리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장 가서 보면은 자 소리 없는 시야 도둑이라고 얘기해서 한 번 손상된 시신경의 손상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제가 그랬죠. 망막은 재생이 안 된다. 재생이 안 돼. 그래서 실명 위험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
실명 인구 중에서 70만 명 중에 40%가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는다. 아니,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이제 녹내장으로 인해서 실명하는 경우가 없다면서요. 근데 뭐 이렇게 시력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이 40%는 정기적인 검진 안 한 분들이 확률이 매우 높아요. 정기적인 검진을 해서 이게 그러니까 안압이 서서히 이렇게 높아지고 어떤 증상이 생기고 이러는 건데 뭐 몇십 년간 병원 안 가고 이렇게 방치됐다가 나중에 시야가 좁아진 걸 느끼고 병원 가는 분들은 이렇게 시력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도 한 1, 2년에 한 번씩 병원 다니시는 분들은 시력 잃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안압 높아지는 거 내가 체크가 되고 그러면은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또 약물을 쓰고 이렇기 때문에 제때제때 검사만 받고 예방만 잘한다 그러면은 뭐 이걸로 시력을 잃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정기적인 안압 검사, 안저 검사, 정기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 정기적으로 안압 검사만 해도 좋아요. 그러면서 문제 없으면은 안저 검사까지도 안 가도 상관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기적인 그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녹내장은요, 이렇게 이제 급성 경우랑 만성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전체 녹내장 환자의 이제 10%가 급성의 경우에, 이게 좀 응급질환이고요. 아니, 그 눈의 어떤 질환에서, 안과적인 질환에서 응급질환이 몇 개 없어요. 3개밖에 없어요. 망막 중심동 폐쇄, 그리고 이제 안아 봉소염, 그리고 요거예요. 급성 녹내장.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12시간 내로 방숫기를 개방하지 못하면 실명이에요. 이제 이제 이건 AS-OCT네요. AS-OCT 사진을 찍은 건데 지금 여기 홍채 있고요. 여기 각막 뒷면 부분 있고요. 여기 사이에 여기 사이에 이제 각도를 잴 수가 있어요. 이 기기로 44도 나오네요. 보통 30도 이상이면은 35도, 30도 이상이면은 문제 없어요. 무리 없는데 요 각도가 10도 이하로 막 줄어든 경우가 있어요. 막 이렇게 홍채가 거의 이제 각막 뒷면하고 들러붙는 경우. 그러면은 어때요? 물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요 안에는 안방수 있고 후방수 있고 물이 왔다 갔다 대류하면서 지나가는데 여기로 물이 잘 못 지나가겠죠. 마치 막힌 수도관처럼. 그러면은 눈 내부의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요. 눈 내부의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눈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눈 안에 망막, 시신경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막 찍어 누르게 돼요. 그럼 이제 망막이 손상되는 거예요. 이 뒤쪽에 있는 망막이. 아셨죠? 근데 이렇게 급성 녹내장이 오게 되면은 제가 녹내장은 보통 소리 없는 시야도둑이다, 무증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만성 녹내장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녹내장 환자의 90%인 만성 녹내장을 얘기하는 거고 급성은 엄청나게 증상이 심해요. 아프고 눈 충혈되고 막 눈알이 빠질 것 같고 막 그런 증상이 있어서 본인이 이제 병원을 가요. 근데 울렁울렁거리고 내과적인 증상하고 좀 오인돼서 내과를 먼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내과를 들리고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시간을 놓치면은 실명하게 되니까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그래서 응급 환자. 요런 각막 주변부를 칼로 째가지고 얼른 물을 빼주는 그런 응급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녹내장은 이제 보통 일반적인 녹내장, 개방각 녹내장으로 무증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45도, 44도로 이 이제 전방각이라 그러는데 이 전방각이 굉장히 넓은데 물이 잘 나갈 수 있는 구조인데 근데 서서히 실명하고 녹내장이 진행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안과적인 이제 멀쩡하다고 생각을 해도 안과적인 검사를 1년에 한 번, 최소 2년에 한 번은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 여기 다음 페이지 또 볼게요. 대부분의 90%의 방수는 섬유주 슐렌관을 통해서 유출된다. 섬유주 슐렌관을 통해서 유출을 된다. 그래서 선모체 상피에서 형성된 방수는 선모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수정체를 붙들어주는 그런 근육들을 선모체라고, 선모체의 가장 표피를 상피라 그래요. 거기에서 물이 나와요. 방수물이 생산되는데 이 방수물이 뒷방에서 동공을 통해서 앞방으로 나오고 앞방각의 섬유주를 통과해서 슐렌관으로 통과하게 되는데
요런 부분에 어떤 뭔가 이물질이 끼거나 이래도 개방각 녹내장이라고 해요. 각도는 딱 이렇게 잘 열려 있는데 요 섬유주 그리고 슐렌관 통해서 여기 어디에선가 이렇게 그 이제 이물질이 껴 있거나 물이 나가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은 그것도 이제 큰 문제다라는 거. 그래서 다음 페이지 또 보시면은 자, 그래서 급성 녹내장, 만성 녹내장 계속 비교를 하는데 이 물이 나가는 이제 그 10%는 포도막 공막 사이로 유출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B.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섬유주 슐렌관을 통해서 나가는 거는 요 A를 얘기해요. 조금 이 화살표의 굵기가 좀 크죠. 요게 그건 90%고 요게 한 10%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 포도막과 공막 사이로 유출된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흡수되냐? 맥락막, 혈관에서 흡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녹내장 쭉 더 볼게요. 섬유주망과 슐렘관. 그래가지고 섬유주망은 지금 이렇게 젖빛의 유리색으로 보이게 되는데 요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섬유주망을 지나가게 되면 슐렘관이라는 게 있어요. 슐렘관 원형의 혈관인데 요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물이 쭉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섬유주망이 많이 이렇게 막혀 있거나 그러면은 이런 데를 레이저로 다 뚫어주는 거예요. 좀 넓게 구멍을 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구멍을 이렇게 내줘도요. 지금 요 구멍이 이렇게 좀 크게 뚫어주고 내줘도 쉽게 또 들러붙어요. 이 섬유주망들이. 그래서 이게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슐렌관에다가 인공의 관을 또 심기도 해요. 그런 수술적인 처치로 해가지고 녹내장은 잘 발견만 하고 애초에 이제 잘 관리만 하면은 충분히 해결은 할 수가 있는 질환이다. 자, 황반변성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황반을 마큘라라고 얘기를 해요. 디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변성은 원래 기능이 우리 몸의 어떤 조직이나 기관들의 기능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발달되다가 나중에 다시 이 발달되는 게 이제 기능이 저하되게 돼요. 이제 기능이 저하되는 거를 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황반변성이 생긴 사람의 이제 자각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게 사물이 찌그러져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황반변성은 연령 관련 황반변성이라는 이런 용어로 쓰일 만큼 나이와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유명한 또 안과 선생님이 세월의 흐름이 눈에 쌓이는 병이다. 세월의 흐름이 눈에 쌓이는 병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실명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그리고 이제 조기 검진으로도 웬만한 조기 검진 해가지고 다 발견하고 다 치료할 수 있는데 이건 내가 미리 알아도 미리 알기도 어렵고 나중에 미리 알고 치료를 해도 실명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황반변성이 굉장히 진짜 이제 해결하기 어려운 막막한 질환이에요. 막막한 질환. 그래서 노안으로 오인되기도 또 쉬워요. 처음에 이제 와서 눈 검사를 해보고 안경원에서 눈 검사를 해보고 좀 사물이 좀 잘 안 보이는 가까운 데가 잘 안 보이고 이런 노안하고 좀 이제 오인되기 좀 쉬워서 처음에 이제 안경 쓰고 좀 버티다가 나중에 이게 증상이 좀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가까운 사물을 볼 때 비틀려 보이고요. 글자에 공백이 막 보이고 시야가 일부가 지워진 것처럼 보인다. 이러면은 이게 황반변성이에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망막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황반이 변성된다. 황반 제가 무수히 계속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시에서도 원시에서도 난시에서도 상측 초점이 뒤에 초점을 망막의 황반에 딱 정확하게 맺혀야지 선명한 상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선명한 상을 이렇게 맺혀가지고 이 맺어진 이 빛을 받아들이고 또 뒤에 신경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황반인데 이 황반이 변성된다. 기능이 저하된다.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해부학적인 퇴보되는 것. 고도의 기능을 하다가 낮은 기능의 조직으로 변화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황반이 변성되게 되면은 방법이 없다. 해결책이 없다. 그래서 이 황반변성을 특별히 딱 뭘로 꼬집어 가지고 이 발병 원인을 잘 모르는데 그나마 최근에 이제 많이 꼽는 게 노화 그리고 흡연 나왔어요. 흡연. 담배가 황반변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나온 게 청색광의 오랜 노출. 이걸로 이제 황반변성의 원인을 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황반변성이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연령 관련 황반변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이의 세월의 흐름이 눈에 쌓이는 병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황반변성이 최근에 20대, 30대에서 많이 증가했어요. 대폭으로. 그래서 이거를 또 꼽고 있는 거예요. 청색광의 오랜 노출. 그거를 이제 황반변성의 어떤 요인이다라고. 그래서 플루라이트 차단의 안경을 도움을 받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황반변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셀프 그림이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점을 바라보시고요. 이 그림을 30cm 정도 떨어진 그런 상태에서 한쪽 눈을 가리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한쪽 눈을 가리고 이게 봤을 때 선들이 휘어져 보이거나 아니면은 좀 퍼져 보이거나 희미해 보이거나 막 그러면은 안과병원을 가 보시면 됩니다. 한쪽 눈을 이렇게 가리고 왼쪽 눈도 가리고 오른쪽 눈도 보고 가운데 점을 봤을 때 이 주변에 격자 무늬가 많이 찌그러져 보이고 희미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지 휘어져 보이는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간단히 테스트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